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4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4일 오늘 새벽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4시 30분쯤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통해서 조금 전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 맞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한동훈도 반국가 세력과 협력하는 협력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얘기는 대통령이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한 겁니다. 이 반국가 세력을 제가 정의를 해볼 때 이 말이 뭐냐, 지금 국정농단을 하고 지금 엄청나게 이 나라 예산 탄핵, 무슨 기관 탄핵, 사정기관 탄핵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이 국회는, 이거는 확실히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 반국가 세력에 동조를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 사람이 여당 대표라는 것은 이 세상 어느 역사에도 없는 그런 일종의 반란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가 여당 대표였다는 사실을 아마 국민들은 정체를 아마 알아차렸을 겁니다. 국민들은 한동훈의 정체가 어딘가, 어저께 더 계엄 선포 직후에 발언을 한 그 내용으로부터 보면은 이 자가 정체성이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화양연화가 그의 본질적인 그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됐을 것입니다. 네, 저 대통령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국회의 계엄 해체 요구가 있어가지고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철수의 배경을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 다만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못해서 전부 다 이렇게 모이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 이게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하고 정확하게 포고를 했습니다. 뭐냐? 선전포고죠, 이게.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이라든가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말씀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한 연속적으로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을 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무도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만히 아니겠다는 의지의 표현, 국민들도 이제 그것을 용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이 같이 뭉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요지는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 당장 잡아치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 아주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 27분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서 어제 저녁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습니다.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의 권능을 파괴하고 국가의 기능을 파괴하고 국가의 기관, 사정기관 모두를 파괴하는 것은 그거는 범죄 소굴이나 똑같습니다.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2시간 40여 분 만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본회의에는 190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고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법치를 대통령이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근데 국민의힘 대표라는 자가 그의 정체성이 드러난 거죠.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국회에 얼른 들어간 것은 피신으로 느껴졌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이 비춰진 거는 한동훈이가 당대표로 갈 자격이 없다. 거기는 원내대표 추경호 대표만 가면 되는 건데 거기 가서 친한계 국회의원 18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결에 참석해서 이재명과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이렇게 악수를 반 정도 포옹을 하다시피 이 손을 딱 잡고 활짝 웃고 한 사진이 천장 CCTV에서 찍혔습니다. 복도에서 사람이 없는 데서. 이거는 뭐냐? 아주 적극 협력을 한 거죠. 이제 한동훈의 정체성이 드러난 겁니다. 한동훈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여당인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절대 될 자격이 없음을 백일하에 드러낸 하나의 그 청사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동훈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 자격을 이미 어저께로서 국민들 앞에서 당원들 앞에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깨끗하게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7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오전 8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출당 조치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출당이요? 어림도 없는 얘기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만약에 또다시 국회가 이렇게 범죄의 소굴같이 돼서 무도한 탄핵이라든가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마음대로 난도질할 때는 아마도 진정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장시간 동안 수습을 하는 그러한 길이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예측되어집니다. 어저께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잠시간이지만 법치를 지키면서 경고를 단단하게 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바로 직전에 뭔가 경종을 울림으로써 국가 기능에 회복하는 그런 전기로 지금 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해야 되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들고 해서 대한민국을 그대로 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그러한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서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안보의 업적, 그 다음에 외국에 가서 통상을 하면서 세일즈맨 1호로서 수십조씩 이렇게 방산 수출 또 무슨 수출 원전 수출하면서 많이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하는 그걸로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민생을 저변에서 확대시키고 있는 대통령의 수고.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행운입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 이재명과 같은 자, 한동훈과 같은 자가 여당 대표이고 이재명과 같은 자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행동 양식을 국회에서 포악한 입법 독재를 할 때
어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견뎌내면서 비상계엄이라도 딱 한 번 해서 그 버릇을 고치는 이러한 행동 양식을 보이겠습니까? 그는 애국심으로 무장된 대통령이라는 바로 그 자유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승화시키는 그러한 훌륭한 대통령의 면모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